전자교환기. 네. 그전에는 전자교환기가 아니죠. 독일에서 금성사에서 나오는 그 전자교환기. 독일 큰 태블릿 같은 큰 게 전화기 교환 시스템이죠. 전자교환기는 요만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벨기움, ITT 이런 데 출장도 가고 해가 그 원칙은 위에서 정한 거고 우리도 전자교환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원칙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은 외자를 유치하는 건데 그래서 벨기움 가가지고 벨기움 은행단에서 낸 그 요건을 차관 공무 조건을 협상하다가 잘 안되고 예루무크에서 사기에 교섭하고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6,300만 불을 외자를 교섭하고 사인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게 참 이상해. 거기 내가 패스포트하고 지갑하고 서리 다 있어. 홍콩에서. 그게 뭐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 오니까 전두환 정부 들어서 공무원, 부정공무원, 비리공무원, 무슨 공무원 해가지고 2,000몇백 명 목다른데 그 중에 우리 차관하던 사람하고 내하고 한 경제위원회에서 국장급하고 한 대여섯 명 날라갔어. 날라가서 뭐 그때는 뭐 군대이니까 어마어마할 때니까 잔소리 뭐 못하고 꼼짝없이 날랐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 돈 받아먹고 비리한 공무원 잡혀 들어가서 20몇 명 그랬는데 그 후에 그걸 어디서 자료를 모았냐면 보안사 놈들이 각 부처에다 출입 그 안기부 사람도 나와 있고 보안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안 주고 뭐 이러면 미사 뭐 적어 올리고 뭐 그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네. 내 경우는 태안선 부총리가 유정회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장관할 때 내가 핵심 역할을 했고 김영년 비서실장이 상공부 장관, 재무부 장관 할 때부터 알아서 내가 외국인들 오면 통역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보이면 청와대 비서실장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우락 전 비서실장이 내 울산에 우리 중학교 선배고 근데 그 양반들 기발날 때 내가 사무관 과장 했는데 뭐 백동원애가 뭐 해먹겠거든 그런 이유를 붙여서 전 정권에 깊이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른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그게 무슨 돈 먹었다고 자른 게 아니고 뭐 나쁜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그 후에 잘못했다 사과하고 전부 퇴직금 물어주고 뭐 월급 도로내주고 뭐 한 사건이 있었지.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는 학교 졸업하고 미국 공부하고 그 내 딸은 에리트라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외자 유치하러 1년에 외국만 해도 10번에서 20번 정도 다녔으니까 그 보따리 들고 프로젝트 팔러 다니는 세계은행하고 IMF하고 IBRD하고 ADB하고 이런데 돈 얼마나 줄 거냐 빨리 좀 달라. 미국 수출은행 같은 데는 박 대통령 인권 탄압한다 해가지고 리가 아니고 카타 할 때는 세계은행에다 압력해가 한국에 돈 주지 마라. 돈 빌리지 말고 ADB도 오래되고 독일 가서 회담하고 있는데 한독 회담 독일 경제부 차관하고 내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11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담회가 합의 다 했는데 무효되고 돌아왔지. 그런 등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1년 쉬고 1년 쉬기 전에 여기 미국 대사관에 공사 날 좀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목 달렸다 하니까 미국 노동성에서 세미나 2개월 반짜리 있는데 우리 돈 대줄 테니까 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유학시키더니 당신
PhD까지 이제 하고 그때 돌아오면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 돈도 미국 정부에서 떼주고 하버드에 그전에 뉴욕 주립대학에 가 있었는데 그 오락하니까 집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좋다고 당신 가라고 나는 병원이나 하고 학교 강의나 하고 있을 테니까 있어라. 그래서 가려고 여권 수속하는데 보안사에서 나와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여권 내주지 마라. 가면 내가 협력국장 할 때는 미국 가면 국무성 한국 과장이 경제 나와 와가지고 내용적으로 한국 정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봐서 전두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확실히 받고 있지 않을 때, 그 흔들릴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백악관 그 막무 같은 쳐놓고 나와가 손 흔들고 하는 그 워킹 비짓이야. 그 책에도 써놨지만 그게 다 잘 모를만 하면 전두환이 하고 있어요. 오피스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는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룻밤 자고 브렉타이 디너 그 디너도 있고 하룻밤 백악관 옆에 미국 국빈 호텔에 주무시고 하는 것이 그게 스테이트 비짓이고 오피셜 비즈는 공식 비즈니스라 해가 점심 먹고 뭐 하고 그런 이외에 가서 연설하는 거는 없어도 그냥 호텔에 지어주고 하는 것이 오피셜 비즈니스. 워킹 비즈는 점심 한 끼 같이 좀 먹자 애걸복걸 해가지고 손 부부가 나와서 손 들고 하는 그 사진 전두환이 하는 8년도 안에 계속 그 사진 비춰주고 했지. 그걸 교섭한 사람이 뭐시야? 안기 부장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분들은 LA 있을 때 그 사단하고 리간 사단하고 리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통하게 돼. 그래서 LG 부작용 회장이 우리 회사 마음대로 7개 내면서 골라서 회사 사장을 하나 해라 해서 그래 해보니까 월급도 한 달에 1,200만 원씩 주고 관리 차관보 해도 뭐 월급도 매입할지도 못하고 내 경우는 우리 두 사람이 전적으로 병원에서 버리서 살림하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나와서 해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 다음 증권회사도 보험회사 사장도 하고 증권회사 사장도 하고 연구소 사장도 하고 그래서 관리도 해보고 비즈니스계에서 금융계에서 실전을 해보고 그 다음 차례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1992년 당시 국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요. 당시 선거의 어려움과 정치 생활 중 역점을 두셨던 분야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나는 경제 전문가니까 예산을 알뜰히 쓰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도록 국회의원 몇 선 했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구 동네 막 걸어가고 지금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그게 해남인간 그 어디에 500억인간 들여가지고 국악연구원이라 그런 거는 문광부 장관을 할 때 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비근한 얘가 그런 건데 그래서 지방사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코멘트 내가 공부한 거니까 후배들 갈 수도 없지만 고쳐나가는 일 그런 걸 많이 하고 상임위원회 발언을 내가 많이 하고 해서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10대 유능한 국회의원 그 14대 때 뽑을 때 그거 내가 뽑혔지. 그 중앙일보에 지금 기록이 있어.
그 앞서 뭐 선거 과정의 어려움이나 그거는 선거는 뭐 그때는 네. 김 씨가 예.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니까 그때는 시장, 군수, 경찰서장 전부 다 임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내려가면 절절매던 시절이 돼서 목이 달려 있으니까 네. 비행장에 가서 도열해가 맞이하고 할 정도의 뭐 울산 천지는 그 사람들 천지 철옹성 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덤빈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용기도 좋았다. 거기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의 말 못한 무슨 사연이 좀 있어요. 그건 공개를 안 하는데 네. 그건 공개를 그런 이유도 있어서 좀 그렇게 야당 탄압 많이 받으면서 했죠. 네. 예.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최근 세계 경제는 세계화와 지역화 현상으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실 효과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이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자 도입이라는 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대로 주식 시장을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네. 캐피탈 마켓에서 또 실험 팔고 나가면 되고 그런 거 있는데 결국은 영역을 다변화해서 다이버시파이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낸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중국이 불황을 맞이해서 경제 성장률이 12, 3% 하다가 지금 7% 내린다 하면 중국 수출이 확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냐. 브릭스 간출이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가 그런 나라의 수출을 늘리도록 아까 말한 무역협회나 코타라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요즘은 기업체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서 정부의 힘 없이도 스스로 자기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건데 지금 전자공업 같은 거는 이 스마트폰이나 뭐 텔레비다 냉장고도 할 거 없이 지금 세계적으로 1, 2등 다투는 나라인데 너무 국내에서 홀대를 하지 말고 수출을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니까 자금 지원하면 그는 WTO에 바로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 영역을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외국 인력을 활용을 해서 산 인력을 활용해서 해외 건설 사업을 더 확실히 확장을 해서 국제 수지를 더 증가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조직도 이 정부의 정부 조직은 몇 개 부처를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 무슨 학교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그 과학기술부가 없애가 교육부에 갖다 붙이는데 또 과학위원회라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 하던 사람 그것도 위원장이라 해가 그 밑에 직원들 많이 있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최신부 통신부에는 방송관계 이런 것도 방통위원회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이 국무에 가고 장관같이 만들어가지고 급수로 만들어 그 직원도 수백 명이 있으니 그럴 바에는 그대로 놔놓고 부처로 관리 경비를 절약하고 오히려 이런 기구 축소가 사실상 된 거 아닙니다. 해양부 없애고 뭐 국토부에다가 국토 무슨 교통 같이 합쳐서 하는데 그걸 다 제대로 감시 감독 내지는 가이드를 하기가 장관 힘으로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 조직도 누가 정권을 잡든지 고쳐서 새로이 활용을 하고 지금은 공무원 철밥통이라는데 공무원 우리 때는 사람 가만 값도 월급으로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대우가 좋은 편이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우수한 사람 많이 뽑아가지고 서면서 수출이 죽기 살기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수 진작을 해가지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내수 진작은 소비 어떤 데는 과소비가 국경제에 해가 된다 해가지고 소비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은 국토산업은 해외 다 나가고 서비스 분야만 남았으니까 서비스 분야라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식당인데 식당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하면은 실업자 구제가 되고 고용 기회가 창출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소비 장려하는 경제 이론을 말하면은 소비 쪽을 장려해가지고 인력을 그거밖에 늘릴 데가 없고 제조업은 늘 수가 없으니까 전자공업은 자동차 공업은 전부 로봇가 하니까 예. 아무리 해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 패턴으로는 사람 더 설 수가 없어. 고용 20만 명 늘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를 자꾸 지금 넘나다 보고 이마켓이다 무슨 홈플러스다 골목 상권까지 다 뺀다고 좀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재벌들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인력을 해외에서 우리도 고급 인력을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에 저 레벨의 임금 가는 해외 사람들 많이 수입해가지고 제조업을 될 수 있는 대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있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한국 고도 경제 성장의 주축을 다지신 의원님께서 국가 원로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권면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학교 계시니까 그런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지금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큰 걱정이. 그리고 대학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있으니까 나도 대학에 관심 많은데 대학도 교수들도 좀 능력 있는 교수들을 좀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강사 쓰는 것도 줄이고 정교수를 만들고 월급 제대로 주고 학생들 제대로 공부하고 특히 인문과학 쪽에 정부의 우선순위를 줘야지 이공계통 하는 사람만 강조하고 인문과학 철학이다 역사다 하는 사람들 도외시해버리고 하면은 나라 장래가 소위 핵심이 없는 줏대가 없는 교육이 된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의 구술체록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구술체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현대 한국 구술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차화준 전 국회의원님의 구술체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구술체록에 임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논리 정연하게 내가 설명 기술이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뭐 지난 시간에 건강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술체록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구들 많이 하십시오. 네. 근데 물어봅시다. 여담으로 누가 내 말만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이제 끝이죠.